네 번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국제평화의 원리가 왜 시험에 많이 나오냐? 국제평화의 원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을 반대하냐면 침략 전쟁을 반대합니다. 자, 침략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살짝만 뒤집으면 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어 목적의 방어를 위한 전쟁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라고 나올 거예요. X죠. 우리나라는 모든 전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침략을, 다른 국가를 침략할 목적으로 하는 전쟁만 반대하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그대로 먹히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방어 전쟁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사례는 뭐가 있냐면, 자, 이라크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해요.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2003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200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중동에 빈 라덴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 2개가 비행기가 폭격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는데, 자, 그래서 당연히 그때 국제사회에서 그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에 빈라덴이 숨어 있다는 얘기로 걸로 이제 이라크를 침공을 앞두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다 알았거든요. 이건 빈라덴 한 명 잡자고 나라를 공격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석유와 관련한 국제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 정도는 국제사회에서 잘 인정을 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미 관계, 지속적인 한미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이라크 파병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이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국제평화의 원리에 입각해서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입각한 입장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는 전쟁인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것은 헌법소원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어떤 입장을 취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침략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이슈가 존재했었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던 국제법, 그렇죠? 조례라든가 국제간수법이라든가 국제법의 일반 원칙과 같은 국제법을 존중하는 원칙도 이 국제평화의 원리에서 도출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지위 보장, 요것도 이제 국제평화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외국인에 대한 지위 보장에 함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을 갖고 있어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냐면 바로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자, 상호주의란 말은 뭐냐면,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지위를 보장한다면 우리나라 지위를 보장하는 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의 지위는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즉, 상호주의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죠. 그렇죠? 네가 보장하면 우리도 보장할게. 우리도 보장하면 니네도 보장해야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상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보장은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평화통일의 원리 보도록 할게요. 평화통일의 원리.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헌법을 처음 만들 때서부터, 지금까지, 자, 우리는 시종일 간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한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헌법에 명시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착각을 해요. 헌법, 물론 평화통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평화통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땐 평화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좀 더 신중론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합의해야 될 것은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가치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평화 통일의 원리에서 비롯되는 것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력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권력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정치적인 견해와 무관하게 대통령이라고 하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니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정권은 통일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통일과는 반대로 나가고, 뭐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현실에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게, 우리는 헌법에서 이미 평화 통일을 가야 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참고로 이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자,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국제평화, 이거는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지향하는, 그 나라 헌법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 평화통일은 우리나라만 분단국가니까 우리나라에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창적인 원리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이 독창적 원리다. 자, 여기서의 문화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교육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부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온 민족입니다. 지금도 사교육 시장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옛부터 그랬어요. 옛부터 뭐 서당이네, 서원이네, 그쵸? 향교네, 뭐 이런 교육에 굉장히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민족이로서 우리나라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문화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입각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학문과 예술에 대한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평생교육. 그 다음에 의무교육. 자, 이런 것들이 문화국가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나 활동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또 겹치는 거 하나 나왔죠. 자, 여러분, 의무교육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의무교육은 복지국가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고 문화국가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 요거 이렇게 겹치는 게 중요해요. 복수정당제가 국민주권 원리에도 들어가고 자유민주주의 원리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무교육제도가 복지국가에도 들어가고 문화국가에도 들어간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앞글자만 따서 요 순서대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국자, 복국, 평문, 이렇게 해서 국자, 복국, 평문,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외우시면 되겠고, 이러한 제가 설명드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들은 주로 헌법 전문에 그 지향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은 가장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법이고, 그 헌법이 담고 있는 이념과 정치가 담겨져 있는 파트가 전문이고, 그 전문의 내용을 6가지로 정리하면 국자, 복국, 평문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요 기본권 있죠, 기본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요쪽 가면 또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보통 우리 시험에서 운전직 사회 시험에서 두세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 잠깐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기본권 파트에서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필기 정리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운전직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사회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구조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은 여기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본권 파트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